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단어의 짜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금손, 노마, 홍코노 같은 말들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모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새말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알면 언어의 창조적인 면모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어를 매일 사용하지만 그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며 새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분석의 기본 단위인 형태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꾼이라는 단어는 나무와 꾼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형태소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형태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뉩니다.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로 하나의 띄어쓰기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책, 산, 깊다와 같은 단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명사와 같은 경우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명사와 조사를 분리해서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의존 형태소는 다른 말에 의존해서 쓰이는 형태소로 조사, 이가, 을, 을이나 어미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고 접사 혼 마이너스, 마이너스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명사나 동사, 형용사의 어간이 여기에 해당하죠.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부터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로 조사, 어미, 접사가 이에 속합니다. 이제 어근과 접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근은 단어의 짜임을 분석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접사는 단어의 짜임을 분석할 때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항상 다른 어근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나무꾼에서 나무는 어근이고 마이너스 꾼은 접사입니다. 또 허질에서는 일이 어근이고 헛 마이너스의 접사입니다.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접사는 어근에 붙어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태소, 어근, 접사의 개념을 이해했으니 이제 단어의 짜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말합니다. 책, 산, 먹다와 같이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죠.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을 말합니다. 논밭, 산길, 오가다와 같이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한 단어들이 합성어의 예입니다. 논밭은 논과 밭이라는 두 어근이 결합했고 산길은 산과 길이, 오가다는 오마이너스와 가마이너스라는 어근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반면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을 말합니다. 허실, 맨손, 나무꾼과 같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들이 파생어에 해당합니다. 허실은 접두사 헛 마이너스의 어근 일에 결합했고 나무꾼은 어근 나무의 접미사 마이너스 꾼이 결합한 단어죠. 이제 새말 형성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말이 왜 만들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새로 생겨난 물건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인공지능과 같은 단어들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들입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말을 대체하거나 표현의 신선함을 더하기 위해 새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자주 사용하는 꿀팁, 심쿵, 완소 같은 단어들이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새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말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까요? 첫째, 외국어에서 차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트북, 스마트폰처럼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죠. 둘째, 외국어에서 차용한 말을 우리말로 다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티즌을 누리꾼으로 인터체인지를 나들목으로 다듬어 쓰는 것이 그 예입니다. 셋째, 기존에 사용하던 말을 합성하거나 파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과 맛을 합성한 손맛, 금과 손을 합성한 금손, 큰에 마이너스 손을 붙인 큰 손투자자 등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입니다. 넷째, 기존의 단어 형성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단어들의 첫말을 따서 줄임말을 만드는 방식인데 부어먹기와 찍어먹기의 첫 글자를 따서 부먹과 찍먹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연기하는 아이돌을 줄여 연기돌, 라면, 떡볶이를 합쳐 라볶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단어의 일부를 잘라 결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국어에서 차용된 새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새말들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면 우리말이 점점 외래어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에서 차용된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미 전달력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더 명확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체인지보다는 나들목이, 포털 사이트보다는 정보 검색 사이트가 의미를 더 직관적으로 전달하죠. 또한 국어 환경 변화 측면에서 고유어의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차용하다 보면 우리말의 고유한 특성과 아름다움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고유어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 다양한 단어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말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존 단어의 짜임을 이해하고 응용해서 창의적인 새말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